읍내는 시장도 크고 사람도 많아. 거기선 내 소문이 퍼지지 않았으니 새 출발을 할 수 있단 말이다. 이 마을에선 손바닥만한 논밭에서 쩔쩔매며 살 뿐이야. 하지만 읍내로 가면 돈도 벌고 좋은 여인도 만날 수 있지 않겠냐. 김씨는 민호의 어깨를 툭 치며 힘을 북돋아 주었소. 민호는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이었지. 아버지, 저한테 뭐가 있다고 읍내에서 잘 살겠소? 씨름이나 좀 할 줄 알고 장작이나 쪼갤 줄 아는 놈인데 그걸로 뭘 하겠소?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머리를 긁적였소. 사실 민호는 자신감이 넘치는 놈이었지만 장래에 대한 걱정이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었지. 김씨는 단호하게 말했소. 민호야, 너는 머리가 좋고 손재주도 있다. 씨름판에서 이기던 그 패기로 읍내에 가서 한번 부딪혀 보란 말이다. 이곳에 있어봐야 마을 처녀들이 너를 피해 다니는 꼴밖에 못 보지 않겠냐 그러니 이참에 큰 세상으로 나가서 네 인생을 바꿔보란 말이다. 김씨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민호는 그 기세에 눌려 고개를 끄덕였소. 알겠소, 아버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어봐야 달라질 건 없으니 읍내에서라도 뭔가를 해보겠소. 민호는 마음을 다잡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소. 사실 민호도 이 마을에서 계속 노총각으로 지내는 게 지겨웠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어쩌면 진짜 인연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소. 김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민호를 바라보았소. 그래, 그 기세다 내 아들이라면 읍내에서도 큰일을 해낼 거야. 김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구석에 놓인 괴짝으로 걸어갔소. 괴짝을 열고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쌈지를 꺼내더니 그 안에서 두냥을 조심스레 꺼냈지. 자, 이건 내가 가진 전부다. 길에서 배고프지 말고 이걸로 밥값이나 하거라. 민호는 아버지가 내민 두냥을 받아들고 가슴이 뭉클해졌소. 아버지, 이걸 다 주시면 아버지는 뭐 드시고 사시겠소.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지. 김씨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소. 이놈아, 내가 굶어 죽겠냐. 너만 잘 되면 내가 뭐든지 먹고 산다. 그러니 걱정 말고 가서 네 앞길을 펴라. 민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렸소. 소자, 꼭 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소. 밥 잘 챙겨 드시고 마을 일에 너무 무리하지 마소. 민호의 눈가에는 살짝 물기가 맺혔지만 그는 고개를 들며 씩 웃었지. 김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아들을 위해 단단한 표정을 지었소. 그래, 민호야, 내 믿는다. 가서 좋은 인연 만나서 돌아오너라. 다음날 아침 민호는 보퉁이를 어깨에 메고 집을 나섰소. 마당에서 김씨가 아들을 배웅했지. 민호야, 길 조심하고 사람들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김씨의 목소리가 마을 입구까지 울려 퍼졌소. 민호는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지. 아버지, 걱정 마소소자. 꼭 잘하고 돌아오겠소. 민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가슴 속엔 새로운 희망이 싹 트고 있었소. 민호가 마을을 떠나자 김씨는 집으로 돌아와 마루에 앉았소. 아이고, 저놈이 과연 잘하는지 모르겠구나. 김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막걸리 한 사발을 더 따랐지. 하지만 그의 얼굴엔 미소가 번져 있었소. 하나뿐인 아들이 큰 세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니 걱정 반, 기대 반이던 게지. 한편 민호는 산길을 따라 걷고 또 걸었소.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귀를 간지렸지. 민호는 보퉁길을 고쳐 매며 중얼거렸소. 읍내가 뭐 대단한 곳이라고 아버지가 저를 그리 보냈는지 모르겠구먼. 그래도 가는 김에 한번 부딪혀보자. 민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길을 걸었소. 그의 마음은 불안했지만 어딘가 설렘이 깃들어 있었지. 며칠을 걸어 민호는 읍내에 가까워졌소. 멀리서 시장의 소음이 들려오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지. 민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두냥을 만지작거렸소. 이걸로 며칠은 버틸 수 있겠지. 하지만 이걸 다 쓰면 어쩌나 민호는 잠시 걱정에 잠겼지만 곧 고개를 흔들었소. 에이,
철벽 민호라 불리던 내가 이까짓 걱정에 주저앉겠나 가서 부딪혀보자. 민호가 읍내로 들어서기 직전 그는 길가에 있는 샘터에서 물을 한 바가지 퍼마셨소.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기운이 솟았지. 그래, 이곳에서 새 인연을 찾아보자. 아버지 말대로 좋은 여인도 만나고 돈도 벌어보자. 민호는 보퉁이를 고쳐매고 읍내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소. 옛날 조선시대 민호가 읍내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소. 산길을 넘고 강을 건너며 며칠을 걸었지. 아버지가 준 두냥은 길에서 이미 다 써버린 터라. 민호의 주머니는 바람만 휑하니 불었소.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민호는 길가에 쪼그려 앉아 한숨을 푹 쉬었지. 아이고, 철벽 민호라 불리던 내가 이렇게 쪼르르 굶을 줄이야. 이게 무슨 꼴이냐. 민호는 허공을 바라보며 투덜거렸소. 그러다 멀리서 읍내의 시장 소리가 들려왔소. 사람들 웃음소리, 상인들 호객소리, 그리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지. 민호는 벌떡 일어나 코를 킁킁거리며 중얼거렸소. 오오호, 저기 가면 뭔가 먹을 게 있겠구나. 그는 보퉁이를 고쳐매고 읍내 시장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소. 읍내 시장은 민호가 살던 마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북적였소. 떡볶이 굽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만두 쪄내는 냄새가 코를 찔렀지. 어묵 꼬치를 파는 아저씨는 자, 뜨끈한 어묵 드시오 하며 소리를 질렀고 옆에선 과일 장수가 달디단 배추 싸게 드릴게요 하며 손님을 끌었소. 민호는 시장 한복판에 서서 눈을 반짝였지만 곧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얼굴을 찌푸렸소. 아이고, 돈 한 푼 없는데 이 좋은 음식들을 어찌 먹나 눈으로 배 채워야 하나. 민호는 시장 구석에 쪼그려 앉아 배를 문지르며 생각에 잠겼소. 이렇게 굶다간 기운도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겠구먼. 어딘가 밥 한 끼 얻을 데가 없을까. 그는 시장을 두리번거리며 사람들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소. 그때 두 아낙네가 지나가며 수다를 떠는 소리가 들려왔지. 아니, 저기 초상집에서 밥을 푸짐하게 준다던데. 그래, 우리도 가서 문상하고 밥이나 얻어먹자. 민호의 귀가 쫑긋 섰소. 오호, 초상집이라 거기 가면 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낙네들 뒤를 따라갔소. 초상집은 시장을 벗어나 한적한 골목 끝에 있었지. 대문 앞엔 사람들이 북적였고 마당엔 멍석이 깔려 밥상이 차려져 있었소. 민호는 눈을 굴리며 사람들 틈에 슬쩍 끼어들었어. 그는 허리를 숙이고 점잖은 척하며 말했지. 저는 이 댁고인과 먼 친척벌되는 민호라오. 문상하러 멀리서 왔소이다. 민호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당당했소. 초상집 주인은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소. 먼 친척이라 이름이 뭐여? 민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지. 저는 민호, 성은이시요. 고인께서 생전에 저희 마을에 잠시 머물렀을 때 인연이 있었소이다. 민호는 눈 하나 깜짝 않고 말을 지어냈지. 사실 그는 고인이 누군지도 몰랐지만 배고픔이 그의 머리를 날카롭게 만들었소. 주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워낙 사람이 많아 더 캐묻지 않았소. 그래, 들어와서 문상하고 밥이나 먹고 가시오. 민호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마당으로 들어갔소. 그는 먼저 상주 앞에서 큰 절을 올렸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소서. 민호의 절은 어찌나 정중하던지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였소. 민호는 멍석 위에 앉아 밥상을 받았소. 따끈한 쌀밥, 구수한 된장국, 그리고 고기 반찬까지 푸짐했지. 민호는 젓가락을 들고 밥을 한 술 떠입에 넣었소. 아이고, 이게 사람 사는 맛이구나. 그는 눈을 감고 밥맛을 음미했지.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밥이라. 민호는 정신없이 밥을 퍼먹었소. 저기 밥 한 그릇 더 주시겠소. 민호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추가 밥을 달라고 했지. 밥 두 그릇을 툭딱 비운 민호는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소. 이제 좀 살 것 같구먼.
역시 머리를 쓰면 밥 한 끼는 해결된다. 그는 초상집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절을 하고 나왔소. 고인의 은덕 덕분에 잘 먹었소. 삼가 명복을 빕니다. 민호는 점잖게 말하며 골목을 빠져나갔지. 하지만 배는 채웠어도 민호의 주머니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소. 해가 뉘엿뉘엿지고 시장은 점점 조용해졌소. 민호는 길거리를 헤매며 생각에 잠겼소. 밥 한 끼는 해결했지만 일이 돈 없이 떠돌다간 큰일이구먼. 일자리라도 찾아야 하나? 그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일감을 물어보았소. 하지만 낯선 이방인에게 일을 맡기는 사람은 없었지. 젊은이, 힘 좀 세 보이는데 우리 가게에서 짐이나 나르겠나 한 상인이 물었소. 민호는 반색하며 대답했지. 그럼요. 저 힘 하나는 자신 있소. 하지만 상인은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소. 아니, 자네 너무 세 보여서 우리 가게 물건 부술까 무섭구먼. 그냥 가게. 민호는 입을 삐죽이며 중얼거렸소. 아이고, 철병 민호라 불리던 게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이야. 해가 완전히 지고 읍내의 골목은 어두워졌소. 민호는 잠잘 곳을 찾아 이리저리 헤맸소. 이 큰 마을에 하룻밤 묵을 곳 하나 없나. 그는 한숨을 쉬며 골목을 걷다가 연못게 세워진 정자를 발견했소. 오호, 저기라면 비도 안 맞고 잘 수 있겠구나. 민호는 정자 위로 올라가 보퉁이를 베개 삼아 누웠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연못에 비친 달빛이 반짝였소. 민호는 팔을 베고 누워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소. 아버지, 읍내에 와보니 참 별별 일이 다 있구먼요. 그래도 배고프진 않았으니 내일은 더 잘해볼게요.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소. 피곤함이 몰려오며 민호는 스르르 잠이 들려 했지. 그때 정자 아래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려왔소. 야, 이번 장터에서 돈 좀 벌었나? 아, 말도 마. 도박판에서 다 날렸지. 민호는 귀를 쫑긋 세우며 생각했소. 읍내엔 돈 버는 놈도 잃는 놈도 다 있구나. 나는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겠구먼. 그는 잠을 청하며 마음을 다잡았소. 민호는 정자 위에서 하룻밤을 보냈소. 다음 날 아침 그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지. 배고픔이 다시 슬슬 고개를 들었지만 민호는 기운을 내었소. 철병 민호라 불리던 내가 이까짓 어려움에 주저앉겠나. 오늘은 꼭 일자리를 찾아보자. 그는 보퉁이를 메고 다시 시장으로 향했소. 옛날 조선시대 읍내의 아침은 새들이 지저귀고 시장의 호객 소리로 활기찼소. 민호는 연못가 정제서 눈을 비비며 일어났지. 배고픔이 다시 슬슬 고개를 들었지만 그는 기운을 내었소. 철병 민호라 불리던 내가 이까짓 배고픔에 주저앉겠나. 오늘은 일자리를 찾아야지. 그는 보퉁이를 고쳐매고 시장으로 향했소. 시장 골목을 헤매던 민호는 온갖 상인들의 소리를 들었소. 뜨끈한 국밥 드시오. 최고급 비단 싸게 드릴게요. 민호는 냄새 좋은 국밥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지만 주머니가 텅 비어 있어 한숨만 푹 쉬었지. 아이고, 돈 한 푼 없이 이렇게 떠돌다간 큰일이구먼. 그는 시장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생각에 잠겼소. 그때 시장 한복판에서 화려한 옷차림의 여인이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는 게 눈에 띄었소. 그녀는 연하와 읍내에서 가장 큰 포목점을 운영하는 부유한 과부였지. 연하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가게를 꾸려왔지만 그 눈빛엔 사람을 꿰뚫는 날카로움이 있었소. 연하는 시장을 둘러보다 민호가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소. 젊은이,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낯이 익지 않은데 어디서 왔소? 민호는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였소. 저는 민호라 하오. 멀리 시골 마을에서 새 기회를 찾아 읍내로 왔소이다. 일자리를 찾고 있소만 아직 운이 따르지 않구려. 민호는 솔직하게 말하며 씩 웃었지. 그의 당당한 태도와 맑은 눈빛이 연하의 호기심을 끌었소. 연하는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소. 힘 좀 세 보여.
우리 포목점에서 집 나르는 일을 할 수 있겠소? 민호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지. 그럼요. 저 힘 하나는 자신 있소. 짐이든 뭐든 시키시면 뚝딱 해내겠소.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소. 좋소. 그럼 나를 따라오시오. 우리 집에서 일 시작합시다. 민호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연하의 뒤를 따랐소. 연하의 집은 읍내에서도 손꼽히는 기와집이었소. 대문은 큼지막하고 마당은 넓어 하인들이 분주히 오갔지. 민호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감탄했소. 아이고, 이게 무슨 궁궐 같구먼. 이런 집에서 일하면 배고플 일은 없겠구나. 그는 보퉁이를 내려놓고 연하의 안내를 따랐소. 연하는 민호를 행랑채로 데려갔소. 여기서 지내시오. 일은 포목점 집 나르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밥은 하루 3끼 챙겨줄 테니 열심히 일하시오. 민호는 큰 절을 올리며 대답했지. 감사하오. 마님, 소자. 최선을 다해 일하겠소. 연하는 민호의 정중한 태도에 만족하며 안채로 들어갔소. 민호는 행랑채 방에 자리를 잡고 짐을 풀었소.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따뜻한 요가 깔려 있었지. 이제야 사람답게 살겠구나. 민호는 벌렁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소. 집 떠난 지 며칠 만에 따뜻한 잠자리를 얻으니 가슴이 뿌듯했지. 다음날 아침 민호는 포목점으로 향했소. 포목점은 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고 온갖 비단과 무명천이 쌓여 있었소. 민호는 연하의 지시대로 무거운 천꾸러미를 나르고 가게를 정리했지. 그의 힘과 민첩함은 하인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소. 저 젊은이, 어찌 저리 힘이 세냐. 철병민호라, 불릴 만하구먼. 하인들은 수군거렸지만 민호는 그저 웃으며 일을 계속했소. 그러던 중 민호는 부엌에서 일하는 여종 수진을 만났소. 수진은 20살 남짓한 처녀로 오똑한 콧날과 맑은 눈동자를 가진 아리따운 아가씨였지.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늘 근심으로 가득했소. 수진은 병든 어머니를 보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던 처녀였소. 민호는 수진이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는 모습을 보고 말을 걸었지. 저 민호라 하오. 새로 여기서 일 시작했소.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민호는 씩 웃으며 물었소. 수진은 고개를 살짝 들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지. 수진이요. 여기서 밥 차리는 게 내일이니 방해하지 마시오. 그녀는 민호의 눈을 피하며 다시 일에 열중했소. 민호는 수진의 무뚝뚝한 태도에 살짝 당황했지만 그녀의 손놀림이 어찌나 빠르고 정갈하던지 감탄했소. 아이고, 저리 성실한 처녀는 처음 보구먼. 뭔 사연이 있나 보구나. 민호는 수진이 부엌에서 일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소. 그녀는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빨래까지 도맡아 했지. 민호는 수진이 쉬는 틈을 타 다시 말을 걸었소. 수진 아가씨, 하루 종일 일만 하니 힘들지 않소. 좀 쉬면서 밥이라도 먹어야지. 민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소.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지. 내가 쉬면 누가 이 집 일을 하겠소. 그리고 어머니 약값을 벌려면 쉴 틈이 없소. 수진의